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 전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욕 증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갖고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만남을 이어갔다라고는 하지만 이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양측 모두 협상이 생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합의 가능성은 낙관했으나 디데이가 6월 1일이거든요. 이 전까지는 무조건 해결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6월 1일 당일날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일단 하원 통과하고 상원 통과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 6월 1일 전에 또 1일 쉬는 이 의회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못해도 이번 주 내에는 이 협상이 끝나야지 이 불안한 심리 자체가 많이 가라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 불안함이 가라앉지 못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변동세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 전체에 위험 프리미엄이 끼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불안한 감이 어느 정도 있는 가운데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냐면 자, 미국의 이 5월달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었는데 13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이제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와, 미국의 경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좋다.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주택의 판매가 물론 절대치로만 놓고 본다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4.1% 증가를 하면서 월가 예상보다 큰 폭의 상회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물가가 잡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경기가 좋다라는 게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지게 됐네. 연준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의 확률이 확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근거, 핵심 지표는 경기가 천천히 침체되고 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없어지니까 거리낄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일단 물가부터 잡자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연준이 6월달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이 71.9%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동결이 75였고 25bp 인상이 25% 아래였거든요. 근데 그게 역전되는 모습이 딱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한 번 더 진행해 이거 자체가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현재 위치가 금리의 고점 부근이다라는 게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이번 것만 잘 넘기게 된다면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이슈 하나 있을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최악은 지나가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제는 역시나 주식시장 그 중에서도 성장주들 있죠. 이런 애들이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만 버티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신다면은 요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2.91달러로 플러스 1.1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요거 말고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냥 핵심만 또 경제 성장률이 조금 꺾이려는 모습이 보여주려고 하니까 유동성을 풀어갖고 살리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 본토는 물론이거니와 홍콩에서도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채권들을 발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경제가 실제로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의 기본, 원자재부터 해서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이 중국의 이 미중 간의 갈등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니까 미국에서 한국, 이거 마이크론 타격 받는 거 너희가 점유율 가져가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지금 이제 한국 쪽에 장기로 계약을 맺고 싶다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길게 계약을 맺고 싶다라는 이런 문의가 많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장비부터 시작해서 소재 부품, 그리고 완제품들까지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역시도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자, 여기 배터리 처음에 투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장비부터 세팅이 되잖아요. 장비 쪽부터 해서 한번 여러분들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요즘에 수소 잠잠했잖아요. 하지만 완전히 발달을 하면은 남는 전기가 수소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꼭 여러분들 잊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 이 말레이 쪽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슬그머니 들려오고 있는 건데, 자, 요거 한번 팔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보수 관련되어 있는 부품 시장 역시도 상당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기대감을 가지면서 여러분들도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항공사들 역시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신형기를 40기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세팅이 되면은 이제 저렴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고, 이들 입장에서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이러한 상황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항공사들 역시도 저가 항공 위주로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한번 살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핫했던 이슈죠. CFD. 현재 금융위에서 이번 매매 실제 거래한 개인으로 집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좌 비워준 사람들 죄다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액수가 좀 심각할 정도로 많잖아요.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파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채권 이제 처리하는 이런 회사들, 투심 업체들 이러한 쪽들 위주로 해가지고 실적이 단기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금 테마성으로 보기 괜찮은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거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텔레그램 우리 봉빵 통해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리포트도 제가 그냥 막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봤을 때, 야, 이거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마인드로 좀 보세요라는 추천의 식으로 이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일단 최근 3일 동안 제가 제일 기다렸던 소식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일단 지금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안심을 가지고 이 종목 바라보면 좋겠는데 나오고 있는 상황은 뭐고 향후에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또 뭐가 있는지 제가 보는 것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 된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최근에 일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한국 최대 에너지 산업 박람회에서 지금 두산그룹이 그동안 이 연구 개발했던 제품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공개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핵심 내용 우리가 볼 건 역시나 일단 제일 첫 번째 맨 위는 원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쪽은 수소 그리고 가스터빈 그 이외에도 풍력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알지만 한번 총망라를 한 김에 현재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 있고 SMR, 소형 원전 있죠. 근데 이제 대형 원전은 다들 아실 거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주를 받아서 개발하는 이 플랜도 갖고 가겠지만 이 해외에 여러 이제 설계 전문의 기업들 있잖아요. 생산해 줄 곳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대신 생산해 주는 위탁, 파운드리 이쪽 사업에 현재 1조 이상을 투자했다. 요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쪽은 이렇게 해서 대형과 SMR 그리고 이 SMR 안에서도 어떻게 파생이 되어 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중에 퓨얼셀 있죠. 여기가 이제 연료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있는 이러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로 상용화가 성공했고 현재는 이 두산 그룹 내에서도 매출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가스터빈이 가장 높은 수준을 좀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소와 결합을 해서 수소가스 이 터빈 쪽으로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소만 이 터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뭐냐 하면 문제는 효율이 안 나와가지고 혼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섞어서 쓰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가 요거다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스터빈이 수소터빈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해상풍력 1등 사업자가 두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육지풍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터빈이나 이런 거 자체 기술력이 뭐 해외에 있는 이제 주요 국가들의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딸리는 게 있다 보니까 전 세계 1등 지멘스인가 거기랑 MOU 체결해가지고 기술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유럽 쪽에 진출은 힘들 거고 동남아 지역 이쪽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술력, 이 MOU 관련된 협력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파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원전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기라는 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를 바로바로 안 쓰잖아요. 그럼 계속 로스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쓰기 위해서 댐 같은 데 있죠. 이 수력 발전. 그런 데는 이 물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물을 이 남는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근데 만약에 수소 생태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는 전기 아까우니까 수소 만드는 데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소 생태계가 발전을 할 것이고 연료 전지는 물론이거니와 이 터빈 쪽도 발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국은 육지가 작고 산이 많아서 대륙 쪽에 이 풍력 발전을 많이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해상 쪽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에 주목도가 올라갈 것이고 원전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라도 풍력 쪽에도 같이 돈을 좀 쓰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나 이제 정권이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 흐름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기술 발전하면은 이 K라고 해가지고 한국산 하면은 해외에서 좀 알아주는 그게 요즘에 많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서 요거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내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전 쪽에서 대형 원전 요거 제외하고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폐배터리 관련된 특허도 갖고 있는 거 있고 그 이외에 해수담 사업부터 시작해서 얘기 나오는 게 많기는 한데 근데 이제 큰 틀은 요 정도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관련해 가지고 K 해외 건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이 좀 많이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요거 이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산 건설 말고도 따로 자체적으로 건설 사업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 이렇게 딱 슬그머니 넣는 김에 건설 쪽으로도 끼어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원전 또 들어가기 위해선 뭐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 지원 국가는 미국이잖아요. 웨스팅하우스랑 협력이 안 되면은 먹을 수 있는 게 팍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빠진다. 요거를 좀 감안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발 다 좋은데 이 웨스팅하우스랑 좀 협력 좀 빠르게 좀 내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예, 요걸 좀 원하네요. 예, 제일 그 내용만 나오면은 위에 있는 저항도 다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참
발목을 잡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최근에 3일 연속 외국인 샀어요. 기관도 샀고. 그러면 요 자리는 그나마 이 마이너스 계속 나오다가 긍정적으로 방향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매도나 아니면 매도한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면 모를까 여기에서 매수가 멈춰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 계속 플러스 유지가 되는지 요거 보는 거 1순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죠. 그런 만큼 21선 여기가 핵심 지지 라인 다시 핵심 지지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탈하는 모습 안 보여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가 여기 241선 저항선 몰려있는 데 있죠. 여기를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41선 아래로 빠지고 60, 90 위로 올라오면서 이 안에서 정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조금 천천히 길게 끌리는 모습은 보여주겠지만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그림도 한 번씩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를 1차 목표로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481선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데 이 이상 2만 원 이상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물려있는 개미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이 위쪽 2만 원 부근에 있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1년을 물려 있었기 때문에 본전까지 왔을 때 본전 안내 정리하자. 본전 안내 정리하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아래쪽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조금 길게 끌려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뉴스를 딱 봤더니 떠오르는 게 무엇이다?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다. 웨스팅하우스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은 그냥 완벽 그 자체. 모든 사업 부분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미 매출을 내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요거까지 되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두산은 결코 여기 있을 수 없는 종목이다. 올라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딱 봤을 때는 현재 외국인이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들이 매수를 이어가 주는지 이게 현재 위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요거 만약에 깨지면 여기서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 가장 중요한 건 21선 위에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고 만약에 상단을 가는 김에 위에 있는 저항선 있죠. 61선이랑 241선 여기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어도 자리 잡으면서 정배열 이쁘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는 481선까지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안심하면서 이러한 포인트 보시면은 여러분들 전략을 짜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떻게 도움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준비한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